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패킷 분석기 IPv4 프로토콜에 관하여 살펴볼 거예요. IPv4 패킷의 프로토콜은 좀 이제 분석할 내용이 많아서 먼저 이제 IPv4 프로토콜 스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난 후에 구현을 하기로 할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IPv4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프로토콜 스택을 살펴볼게요. IPv4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스택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4비트 버전 정보예요. IPv4는 언제나 버전 정보가 4로 되어 있고요. IPv6는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비트의 값을 보고 해당되는 값이 4면 IPv4다라고 해서 IPv4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스택을 분석하는 거고, 뒤에 4비트는 이 헤더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IPv4의 헤더는 언제나 4바이트의 배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헤더랭스 값이 5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헤더의 길이는 20바이트입니다. 최소 5고요. 지금 보면 이제 1, 2, 3, 4, 5. 즉 옵션하고 패딩이 없을 때가 5예요. 만약에 이제 옵션하고 패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15옥텟, 요거를 이제 4바이트를 하나의 옥텟이라 얘기하는데 15옥텟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쭉 60바이트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이제 1바이트, 8비트는 서비스 타입. 제가 대학 다닐 땐 TOS, 타입 오브 서비스라고 불렀고, 미 국방성 목적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유 IP라든지, 이제 영상이라든지, 어떠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비스 품질을 좀 고려해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좀 보내라. 이런 목적에서 딥섭, 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우터들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필드다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유형이나 우선순위에 사용하는 걸로 표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앞부분이 값이 뒷부분 요 총 8 중에 뒤에 2비트는 사용 안 하고 앞에 6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코드 포인트 중에서도 뒷자리 3개가 0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쭉 000에서 111까지 총 7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뒤에 11로 되어 있으면 지역기간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0으로 되어 있으면 ITF에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뒤에 01로 되게 되면 이제 임시 실럼이고요. 그 다음 헤더 길이와 데이터 길이를 포함한 전체 길이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 길이는 단위가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헤더 부분은 4바이트 단위로 해서 부족하면 이 패딩에 의해서 4바이트 단위로 딱 맞춥니다. 근데 데이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은 단위가 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IP 패킷의 아이덴티피케이션, IP 패킷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한 번호긴 한데, 이거 어디에 써먹냐, 이 라우터마다 자기네 망을 거쳐갈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가 있습니다. 맥시멈 데이터 유닛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든 어떠한 패킷을 좀 쪼개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단편화 패킷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 단편화 패킷들은 전부 다 똑같은 ID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패킷들이 단편화해서 보낼 때 이게 원래는 같은 하나의 패킷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편화 패킷을 조립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편화에 대한 부분, 이 플래그스하고 프래그멘테이션 옵셋이 그 다음에 오는데, 이 플래그스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제일 첫 번째 비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 비트는 이 패킷을 단편화해도 좋다, 단편화하지 말아라 에 해당하는 부분이 df, dump fragment고요. 그 다음에 이제 mf 부분은 이게 뒤에 단편화 패킷이 더 오는지 안 오는지, 만약에 0이라면 마지막 패킷이에요. 만약에 단편화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죠. 그 mf가 0이면 뒤에 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fragmentation offset은 이 단편화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원래 패킷에서 내가 이제 쪼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패킷에서 내 이번에 패킷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옵셋인데, 만약에 원래 패킷이 이게 4,000짜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1,000씩 쪼개서 프래그멘테이션 해서 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패킷의 이 프래그멘테이션 옵셋 정보는 0이고 두 번째 건 125, 그 다음에 250, 세 번째 건 375입니다. 왜? 프래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최소 8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8입니다. Time to Live, 우리가 TTL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킷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 몇 개의 라우터를 경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을 일씩 감소시켜 갑니다, 라우터에선.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0이 되게 되면 이제 폐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값은 이제 프로토콜인데, ICMP, 인터넷 프로토콜을 제어하기 위한 메시지 프로토콜이 ICMP인데,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 메시지 프로토콜, 이제 우리가 여러 명한테 동시에 패킷을 보내거나 우리 지역망에 있는 전체한테 보낼 때 사용하는 게 IGMP고요. 우리 전송계층에 이 스트림 방식으로 보내는 TCP와 이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보내는 이제 UDP. 그리고 이제 라우터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찾기 위한 오픈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프로토콜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섬, 우리가 만든 이 패킷의 이 헤더 부분이 유효한 패킷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한, 해당되는 패킷이 유효한지 안 한지를 체킹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섬이에요. 책섬이 이 헤더 부분이 유효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는 거라 헤더 부분만 계산을 하는데, 이 스티븐스,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굉장히 바이블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데, 그 레퍼런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섬을 계산하는 그 메소드를 참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섬 뒤에 IP 어드레스 부분이 두 개가 오죠. 누가 보냈는지, 발신지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건지, 목적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가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 ehpub.co.kr에 아직은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예전 ehclub co.kr에는 TCP/IP 파헤치기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이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의 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Pv4는 총 32비트 4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클래스 A부터 클래스 E까지 5가지 종류의 클래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굉장히 많은 A 클래스부터,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 용도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좀 규모가 작은 데는 대부분 C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IPv4 패킷을 분석을 하는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 시험 모습을 보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분석할 PK 파일명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데모다 PK 파일이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와이어 샤크에 의해 지금 분석한 캡처 화면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준 부분이 IPv4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맨 밑에 IPv4에 해당하는 정보가 지금 분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분석을 해서, 두 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IPv4 프로토콜 분석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